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매출이 14조나 나오는데 1조 매출하기도 힘들어요. 웬만한 회사들. 뭐 1조가 뭐예요? 한 5천억 하기도 힘들지. 근데 어떻게 매출이 14조나 나오는데 이익을 못 낼까? 네? 그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온라인화는 ASP의 하락이다.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온라인화 하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온라인화 하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하게 되면 ASP의 하락이다. 가격이 다운된다는 겁니다. 가격의 하락이라는 거예요. 가격의 하락. 이 가격의 하락은 소비 밸류 체인의 경제 주체들한테 다 발생을 합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PC 온라인 같은 경우 2010년 이전에는 PC 온라인이었거든요. 그때도 온라인이긴 했지만은 그때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죠. 회사에서는 안 되잖아요. 온라인 쇼핑이. 집에서 밥 먹고 한두 시간 정도. 그러니까 거기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던 겁니다. PC 온라인은. 하지만 모바일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보 검색 시간이 확대되면서 합리성이 그래서 상품 검색의 풀이 많이 확대가 됐고 좀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마음 놓고 진출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한섬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글로벌 브랜드들을 한국에 그 중간 유통하는 업체들이에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왜 성행을 하느냐? 지금 해외에 중국에 수출할 때도 성대리상을 주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쪽 시장을 잘 모르니까 해외 시장 진출한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쪽 시장을 잘 아는 회사들한테 이렇게 중간 유통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뭐 직접 진출한다고 하게 되면 건물도 임대를 해야 되고 직원들도 뽑아야 돼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중 가격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본국보다 항상 해외가 가격이 더 높게 됩니다. 근데 해외 직구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해외 직구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런 브랜드 업체들이 해외 진출할 때 그런 제약이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국의 싼 가격으로 해외 소비자들도 그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유통시장에서 2가지의 기본 가정이 깨졌다. 그러니까 뭔가 산업의 구조가 구조적으로 변할 때는 그 프레임을 흔들어요. 그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큰 기둥들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제가 201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통 산업을 가지고서 기초 세미나를 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산업이다. 왜냐하면 건물 하나 짓는데 한 5천억이 들어가니까. 근데 유통은 시장 점유율이 높아야지 바잉 파워가 세지고 바잉 파워가 세져야지 벤더들한테 물건을 싸게 사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MS가 높아야 되잖아요. MS가 높으려면 건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건물 하나 짓는데 5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백화점 시장이 한 30조 원 정도 되니까 시장 점유율 20%만 가져가려고 해도 한 6조 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6조 원. 그러면 건물 몇 개 줘야 돼요? 12개 정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캐펙스라면서요. 매출이 이게 캐펙스라고 했잖아요. 아니 무슨 시장 성장률 3, 4%밖에 나오지 않는 시장에 무슨 6조 원을 투자할 회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백화점이 그래서 다 12개, 15개 이 정도밖에 이 정도까지 있습니다.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나. 그러니까는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거죠. 이렇게 투자할 회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해외 진출도 힘들고 성장 여력도 제한적이지만 과점화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뭐 경기 사이클 따라서 그래도 투자 수익이 한 10% 이상 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유통의 기본적인 그 투자 개념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다.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고정비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원래 백화점 하나 운영하는데 한 7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온라인 유통은 그런 게 없다. 그 11번가나 이런 거 한번 그 대체대조표 보시게 되면 북밸류가 없어요. 그 회사는. 건물도 없고 사람도 별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목표 영업이익률이. 왜냐하면 투자 회수할 필요도 없고 고정비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두 번째 가정이 깨졌는데 그게 뭐냐면 마진에 대한 가정이 깨졌어요. 이게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게 되면 유통이 제일 힘든 게 집객이에요. 소비자들을 모으는 거.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예전에 80년대 백화점업의 성격이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부동산업이라고. 부동산업.
소비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 동선을 잘 파악해 가지고서 그 목 좋은 곳에다 건물을 딱 지어놔야지 백화점 되는 거예요. 그 집객이 제일 힘든 건데 이 유통산업에서 가장 힘든 집객을 이미 끝내놓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SKT하고 네이버입니다. SKT는 우리나라 2,500만 고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는 뭐 네이버 아이디 없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그냥 슬쩍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SKT가 2009년도에 이 11번가를 갖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5년 만에 거래 5조 원을 찍었어요. 신세계백화점이 50년 만에 5조 원 찍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50년의 역사를 5년 만에 엎은 게 11번가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회사들이 돈 벌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벌 생각이 없다. 이 신세계나 롯데나 현대 같은 경우 유통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회사들은 유통으로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왜냐? SKT야 뭐 이미 통신사업에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2조 원 이상 나오고 있는데 뭐 유통에서 뭐 100억, 200억 벌어봐야 막 간의 기별이나 가겠어요? 이 회사는 이제 빅데이터가 이미 2,500만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까지 수량화할 수 있다면 나중에 신규 사업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처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네이버는 검색 카테고리 확대죠.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 확대. 그래서 어차피 광고 수익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트래픽을 신규로 유입을 해가지고서 검색 카테고리 확대를 통해서 광고 마케팅 수익을 취하는 게 네이버의 목표죠. 그러니까 유통시장의 기본적인 게임의 룰이 달라진 거예요. 마진에 대한 가정. 그럼 기존 유통업체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유통에서 기대 수익이 제로인데 여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